안녕하십니까. 김영덕의 니주알 내주알, 이번에는 편의편으로 총선 결과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 미통당의 참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통당이 20대 국회의석보다 잃은 게 19석입니다. 그 19석 민주당이 가져갔겠죠. 근데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압승이라고 하는데, 20대 국회를 한번 보면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민주당에서 쪼개져 나간 국민의당이 38석. 만약에 안철수가 헛짓거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그 의석 다 민주당으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61석을 얻었을 거고, 이 19석 합하면 어차피 180석입니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요. 민주당 보고 개헌 빼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미통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을 자멸망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멸망한당이라고 그랬냐면, 하는 짓거리가 스스로 망해가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멸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멸망한당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다른 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만 가지고도 자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협치의 상대가 아니고 독재 정권에 부역한 적폐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서서히 망해갈 거고, 누가 망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자멸망한당의 그 기본적인 행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대구시장 권영진이 하고 경북도지사 이철호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 이게 이 자멸망한당 종자들이 하는 짓거리구나 하는 거를 알 겁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어떤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를, 그 공로를 자신들이 한 것처럼 가로채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자멸망한당 종자들의 특징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민주당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분탕질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행히도 안철수가 빼가지고 가서 소멸시켜 버렸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도로 새누리당스러운 자들, 이 자들이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있을 겁니다. 벌써 그
더불어 시민당인가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사람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 자들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이 자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제는 국민의 심판을 대신 받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도로 새누리당스러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하죠.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이 이재명 지사에게 탈당해라, 제명해라 했던 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당해야 될 도로 새누리스러운 자들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까대는 똥파리들, 이거 민주당에서 청산하지 못하면 이제는 국민의 그 심판이 민주당을 향할 거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 지지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까대는 잼파리들이 있습니다. 이 똥파리나 잼파리,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을 해야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친일 독재 적폐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 제정도 해야 되고 추진기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법만 제정해 놓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법 제정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친일재산 환수, 부정축제 재산 환수, 대기업 피해자 보상, 판검사 처벌, 그 다음에 공수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 법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해야 될 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가능하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지금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재판이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방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이런 거는 재판장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다가 걸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일 이하의 감치 뭐 이런 걸 당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 재판이 제대로 되려면 누구든지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아니면 재판 과정을 중계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이 법관이, 이 판사가, 이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보고 직접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재판이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수 대법원장 가지고는 사법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친일적폐 청산과 더불어서 언론적폐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오보를 낸 언론사나 유튜버들 독일처럼 600억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시끄러운 잡소리들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배상을 할 수 있는 법을 별도로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21대 국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면한 현안 문제는 세월호 문제입니다. 뭐 세월호 진상규명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체로 발견된 지 보름 만에 백골로 변했다?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병언의 생사도 같이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천안함 진실 규명입니다. 과연 천안함이 그 정부 발표대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냐 아니면 신상철 씨가 얘기하는 좌초냐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간의 증거라든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든가 하는 거를 보면 좌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적폐들의 국방부가 아니라 촛불혁명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국방부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천안함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좀 밝혀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슴을 참 아프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실도 좀 밝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명박 정권 때 조사한 내용으로는 미흡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충분히 잘 사는 나라니까 뭐 5조 원인가 얼마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렵사리 실무진이 합의한 그 안을 트럼프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미군의 이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거를 볼 때 저는 미군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성주에 배치한 사드입니다.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은 5분도 안 돼서 우리나라 전역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5분 만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사드가 격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왜 굳이 미군의 사드가 성주에 있어야 되느냐? 아마 이 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해서 부수 장비로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사정 거리가 3,000km라고 합니다. 그 주일 미군이 있는 오키나와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이 3,000km 가지고는 북경을 감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대주의
의존 정권인 박근혜 정권 때 밀어붙여서 사드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드를 가지고 또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미국과 적절히 밀당을 해서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주둔비를 내고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철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네 어쩌네 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저러고 있으면 북한하고 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그 독립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주체성을 좀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필리핀인가? 뭐 어디서는 미군한테 주둔비를 받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21대 총선 결과로 하여튼간에 싸가지 없던 육국샹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좀 조용해질까 싶기는 하는데 육국샹 대신에 삼국샹이 등장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면 좀 덜 시끄럽긴 하겠죠. 21대 국회에서는. 그리고 막말을 했던 자들은 거의 다 낙선을 했습니다. 뭐 한두 놈 남아있는 거 있는데 이것들은 뭐 잘하면 그 신속 처리한 건 때 걸려들은 거 가지고 잘하면 다시 당선이 됐어도 국회의원 뺐지 또 떼어내버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21대 총선이 이렇게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그 선거 운동을 했던 민주당 지도부와 각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멸망한 당, 똥 싸고 밑도 안 닦은 이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총알바지가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보호막이 돼준 유시민, 김어준, 김용민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 분석가라고 하나요? 그 박시영 씨와 또 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인가요?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그 작전도 짜주고 이런 공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어느 방송인가 나가서 180석 얘기를 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이 초를 쳐서 200석을 넘길 수 있는 거를 180석밖에 못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총수, 김용민 PD 그리고 그 여론 분석하신 그 박시영 씨나 이택수 대표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고 여론을 끌어주지 않았으면 180석도 못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하에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희생적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방호복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태까지 갔는데 치료제나 백신도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을 해서 세계로 이것까지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에 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골 언론이나 이 도로 새누리당은 계속 경제 폭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들이 잘해가지고 정권을 쟁취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소리들 계속 짓거리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번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연휴에 각 관광지들 비행기표 예매 끝났고 숙박시설 꽉 찼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들 자리를 잃는 비정규직들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빨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코로나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의 그 뭐라고 하죠? 우리 국민의 단합심을 모아서 소득주도 성장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부정부패 없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갔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한민족의 저력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선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희망적으로 잘 결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협치 없이 협치를 할 대상이라야지 협치를 하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모르겠으면 공청회를 해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이제는 70년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개혁하고 국민 똘똘 뭉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 똘똘 뭉치는 문제 지금 뭐 총선 결과를 놓고
지역 감정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남 지방에서 밑동당 것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 거는, 그리고 뭐 강남 맥구, 이거는 우리나라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영남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강남에서도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40%가 넘습니다. 몇 표 차이로, 별로 차이 아닌,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이 도로 새누리당이 당선됐다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이제 승자의 여유를 지키면서 좀 어른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결과와 앞으로 할 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희망찬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